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월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 두 영상을 통해서 11월호에 실려 있었던 한민족의 문화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이 한민족의 문화 책임 그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한민족 문화책임 내용의 마지막이 되겠어요. 이 글의 작성자는 김기석이라는 분이고,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민족의 문화책임 세 번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가 자기를 지킨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둘러싸거나 또는 부질없이 바깥을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본래 남을 만나고 남 속에서 남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이지러지지 않는 둥근 자기로 짜나가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남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를 지키는 일조차 있을 수 없고, 또 지켰댔자 그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가져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또 외부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남을 만나지 않고 남의 매개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새로 일으킬 일이 가능이 나겠습니까? 창조적 진화란 말이 있거니와 부단한 자기 창조, 이것이 문화적 생명의 거는 얼굴입니다. 동양 문화 또는 서양 문화에 만나게 된 것이 불행 또는 전락이 아니요 도리어 한국 문화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시기를 이끌어오게 하는 반가운 기원이었습니다. 유교는 본데 한족, 이때 한족은 중국이죠. 유교는 본데 중국족의 근간으로서 한국 문화의 내용을 풍부케 할 수가 있었고, 불교는 워낙 인도에서 자라난 것이거니와 한국의 옹기임으로서 한국 문화의 체계를 장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전성하는데 그것을 바로 수용하고 전성하는데 미칠 때 한국 문화와 동양 문화를 아울러 살리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한국적인 것의 이념은 한 곳에 고인 물웅덩이 같은 것이 아니고 줄기차게 내어닫고 힘있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같은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적인 것은 그 속에 부단히 많은 바깥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바깥을 통하여 자기를 부단히 넓히고 높이는 데 의해서 비로소 자기를 일관한 한국적인 것으로 아로사기게 됩니다. 한국적인 것은 이러므로 그 속에 한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질없는 새 것만을 숭상하는 상신모외,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외부의 것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상신모외에 기울어져서는 안 될 것은 모론입니다. 이때 이 모론은 물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의 진실한 권원이 한국 문화 속에 있으면서 겸하여 세계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부단히 어떤 내용을 갖춘 개별적인 것으로 형성, 주장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넘어서는 절대성의 문화, 이런 문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 역사 속에, 그러니까 세계 속에 있던 우리의 고유의 문화든 간에 이 문화라는 생활 방식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 적응하고 이겨내려는 그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내용을 갖추어 갈 때,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문화가 된다, 이런 뜻이고,
어떤 역사적,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역사적 상황을 다 무시하고 보편적인 어떤 절대적인 문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는 그것이 아무리 높고 뛰어났다고 해도 의연히 역사적인 것으로서 역사의 상대성의 자체를 그 속에 감춘 것으로서 도리어 역사적 특수성이 그 역사적 전개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혹은 문화가 그 역사의 전개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역사적 상황에 구체적으로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에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의 근원은 시초에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디서 한국 문화의 진실한 근원에 만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문화는 언제나 역사적인 문화로서 그 자신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진실한 근원은 다름 아닌 문화의 이 높은 구체성 또는 깊은 정신의 전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사의 전개가 역사의 선을 스쳐 완만히 흘러내리다가 힘있게 솟아올라 구름 밖에 빼어난 아득한 어떤 것을 꾸릴 때, 거기서 비로소 문화의 근원이 형성 또는 개현, 한마디로 눈에 띄도록 열린다는 뜻입니다. 개현된다. 이로부터 맑고 잔잔한 선이 흐르기 시작하여 여러 모양의 구름과 개협, 개혁과 협고, 또 유폭, 강과 폭포를 거쳐 다시 작고 아담하고 빼어난 새로운 숭만을 이루고, 이때 숭만은 구름, 그러니까 능선을 뜻하게 능선, 숭만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문화사는 말하자면 그 자신의 체계를 엮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부단히 움직이고 옮겨가는데 그 역사성이 있거니와 이 여럿을 통하여 의연히 하나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 체계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화는 역사적이면서 겸하여 체계적인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성에서 벗어날 때 문화는 자기를 헛된 이데아, 이상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헛되한 이데아에 높이고, 체계성을 거부할 때 문화는 자기를 어지러운 파토스 속에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역사성, 그 사회가 처한 역사적인 어떤 어려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공허한 이상적인 걸 찾는 그런 거에 불과하고, 하지만 전체 한국 문화로서 어떤 체계성을 또 거부할 때는, 그럴 때는 문화는 목적 없는 열정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자기를 세우면서 그 전체를 하나인 자기로 자각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문화적인 한 나라의 혹은 한 사회의 문화적인 체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뭔가 좀 체계적이고 아주 정밀한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어떤 열정에 의해서 적혀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은, 오늘날 K문화가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문화 발달의 어떤 시작이 바로 해방 후 1952년 이런 분들에 의해서부터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K문화가 하늘에 뚝 떨어져서 갑자기 운이 좋게도 그렇게 퍼져나갔다, 이게 아니고, 아주 그 건국 초기부터 해방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오고 노력해 온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처럼 현재의 K문화를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1952년 11월호, 사상 11월호 다른 내용,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라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는데요. 이름이 그리스도교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상당히 좋은 글 같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면 다음 영상에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